아이들이 정식으로 제도적으로 배우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주일날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불러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텍스트북이 이제 성경책이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한 거니까 그거를 반대할 학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무조건 보내기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아이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한 게 무엇이었나를 레이크스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정신은 다 사라지고 성경책을 그냥 가르치기만 한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날. 그래서 레이크스가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지금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태는 같지만 과연 레이크스가 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핵심 가치가 지금도 남아있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들이 지금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다음 세대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연령대는 역삼각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이라는 물리적인 현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들이 노출된 교육 환경, 이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일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아테네는 당시 세계에서 젊은 세대들이 교육을 받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그리스의 학교라고 불렀던 이유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지금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생각이 아테네를 바꾼 비결입니다. 한 도시에서 한 명의 천재가 나오기도 힘든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마키아벨리 같은 천재들이 피렌체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엄청난 양의 책과 도서관, 예술작품 같은 이런 교육 콘텐츠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교육의 환경을 바꾸려는 생각이 그 도시를 바꾸고 역사를 바꿨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현재의 교육은 미래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성경 콘텐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테네처럼, 피렌체처럼 수많은 배움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접하고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으로 저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라고 제시하는 콘텐츠가 전무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현장일 겁니다. 성경과 관련된 방대한 작품들을 조사해서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고를 통해서 제시할 때 아이들의 빛나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경의 내용을 예술이라는 형태로 제시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를 교육 현장에서 분명히 보았기에 작품들을 소화하고 대본을 쓰고 레고로 만들고 컨텐츠로 제작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를 큐리랜드 TV라는 사이트에 하나하나 쌓고 있을 때 어떤 분의 간증은 눈물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조회수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얼마나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의 고백에 따르면 그분은 규모가 제법 큰 교회에 다니고 계셨는데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예배와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찾고 찾다가 저희들이 만든 영상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셨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이 영상 자료들을 통해 아이들이 열심히 집중하면서 배운다는 이 소중한 고백들은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더 깊이 고민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다수의 교회에는 주일학교 사역자조차 없습니다. 그 속에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환경을 바꾸는 일에 동참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를 형성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내용들이 조각처럼 쌓여서 그것이 현재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더 좋은 배움의 환경에 노출되었다면 더 나은 현재 제 모습이 되었을 것이고 더 열악한 환경이었다면 저의 현재 모습은 더 나빠졌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한두 번의 단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아이들이 노출된 환경이 아이들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을 바꾸는 이 사역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간다면 교회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현재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테네와 피렌체가 역사를 바꾼 비결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공장 굴뚝 사이에서 시작된 주일학교가 사회의 교육을 주도했고 이것은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키워냈던 발판이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의 교회는 사회에서 교육을 주도하던 핵심적인 곳이었던 것을 함께 떠올린다면 교회 교육은 위기 속에서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고민과 소망으로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는 더 많은 관심과 움직임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저는 또 하나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